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오랜만에 좀 그래도 비교적 골고루 많은 종목들이 섹터가 오른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선물을 5,800억 가까이, 또 코스피에서 4,200억 가까이,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1,400억 현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사실은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거기에서 어떤 일맥상통한 느낌으로 오늘 증시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결국 금리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것인데 PCE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 증시도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특이했던 점은 이제는 시장에 색깔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이것이 다른 섹터로 온기가 확산되어 갈 때 우리도 이제 반도체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좀 랠리 주도권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 조금 쉬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대 시장 맏형들이 쉬어갈 때 동생들이 신나게 뛰어나는 뭐 그런 한 날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동안 아주 소외되었었던 이제는 더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아니야 라고 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막 솟아나는 뭐 대표적으로 화학주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완성차는 가던데 솔직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완전히 너무 심할 정도로 왕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서도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라는 의미를 보여준 그런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장이 쉴 때 맏형이 쉴 때 동생들 아우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판이 벌어져서 때로는 어떤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가 가고 반도체가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틀림없이 4월 달에 한 달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환호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가 좀 무거워져서 좋다 나쁘다 이런 해석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색깔에만 어떻게 색깔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뭐라 그럴까요? 섹터별 소외 네. 키 맞추기 네. 뭐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동안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을 순 없다 했던 종목들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섹터별로 한번 좀 분류를 해주시죠. 오늘 강했던 섹터들. 뭐 워낙 많았어서 뭐 이거를 뭐 어떤 하나의 툴로서 이렇게 잡아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단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어쨌든 반도체 대장으로서 그 다음에 바이오였는데 바이오는 여전히 지금 종목별로 이미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화학주였어요. 화학이 움직인다고? 사실은 화학이 움직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조금 관계가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에 갖고 있었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화학주들이 좀 여기에 이제 모든 산업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의 악재는 악재대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차이신 PMI 지수 발표될 텐데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좋다 이것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이유는 하나로 갖다 쓸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쪽이 그동안 너무나도 좀 소외되었었던 철저하게 못 갔었던 악재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서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올해 해석하는 것을 과연 믿어도 되냐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일 뿐 지금 중국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해 전망치는 좀 눈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중국도 미국 대선이 끝날 것을 앞두고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내수부양책들을 일관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해 지수가 한 달 반 이상 뚜렷하게
그 아주 좁은 박스권을 유지해냈다가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의 모습은 한번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빼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 강강강에 있었던 높은 곳에 있는 종목들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는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면서 사는 피로감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삭죽기로서 또는 손실폭이 큰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지금 오늘 LG화학 올랐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거 자동차에 필름 들어간다라는 것을 핑계로 이거 말도 안 돼. 그죠? 자동차 썬팅 필름 들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좋아서 LG화학 올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성장 밸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LG화학을 매수한다는 비유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눈에 띄는 것은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뭐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신재생에너지 쪽 상당히 많이 올라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이쪽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원전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는 사이클에서 그 전에 앞단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바이오가 빠를 수 있다는 것, 이 틈새 시장으로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에너지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는 원전을 좀 앞단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좀 정치적 해석들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굳이 원전을 앞단에 둔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실 것이 아니라 수소, 풍력, 태양광, 원전 네 세타를 고루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범한 퓨얼셀이었어요. 이 바닥권에서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뾰족뾰족한 바늘침을 만들었는데, 바늘침을 만들고 훅 밀려 꺾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 지금 좀 의심하는 볼 만한 매집의 모습, 뭐 이런 내용 정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산 퓨얼셀이 오늘 치고 나갔습니다. 아예 밀려 내려갔다가 이격을 뭐 낙폭을 줄이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들었고요.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나, 정말 너무하다. 왜냐하면 태양광들이 그동안 좀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이죠. 이제 소형주들로만 좀 압축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태양광 대장은 SDN이었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의미는 좀 이 안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예 SDN으로만 움직였었습니다. 이번에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태양광도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 폴리시리콘 못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인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에 많이 녹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어쨌든 지금 속도가 늦어진다 이거잖아요.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어쨌든 될 테니 이 사이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밑에서 수급이 올라오고 위에서 좀 조정을 줬다가 어느 날 폭이 바뀌는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갈 때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이 오를 때 여기보다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고, 떨어질 때는 좀 같이 빠지는 것 같다가도 위에서는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가는데 그런 시그널이 뜨는 것이 오늘 에너지 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하나솔루션, CS윈드, 한전기술, 이런 원전,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까지 이렇게 범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제 사실 뭐 시장에서 오래 걸린다, 이거 답답해서 언제 기다려, 내년까지 과실을 따먹고 하려고 나오다, 그런 거 안 하고 말어라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계좌를 까서 단타 트레이딩 한 분의 손님 그 계좌의 수익률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간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쳐서 꾸준히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시장은 종목과 업종과 섹터가
전혀 필요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떨어진 주식을 사면 다 먹었었던 추세를 바꾸고 시나리오가 되는 섹터 내에서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간 날 추격 안 하면 철저하게 수익이 내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거리 전략을 짜신다라고 했었을 때 에너지 섹터는 이제는 아예 안 오를 때는 원래 못 보거든요. 볼 필요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사이클을 준비한다라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의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관심이 있었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근데 화학주는 솔직히 조금 그동안 진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다라는 거 외에 아직은 제가 앞단에다 두고 예전에는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됐었을 때 화학주들도 거기에 대한 원재료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으로면으로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중국 증시는 좋게 보는데 그것을 쫓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자. LG화학 뭐 그 외 화학주들 진짜 빠진 만큼 빠진 자리다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이 내려왔는데 네. 자 문제는 이게 추세 상승을 위한 반전, 변곡점의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낙폭과대의 하루 일일천하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네. 될 거예요. 2차 전지에서 느꼈어요. 바닥을 다지긴 쉬우나 추세를 바꾸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바닥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바닥이다. 네. 그 정황적 바닥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오늘 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추세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여기서 얼마 올라가는 걸 내가 크게 바라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라면 한번 매수 대응 해볼래.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50만 원 위에 단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0만 원이면 실제로 60만 원 위에 샀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오늘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매수를 할 때 오늘이 1차 매수하는 날이고 이제 2차 매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배열 만들고 이렇게 과정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3차 매수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서 추세를 바꿨을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될 때 오늘은 고가 단가가 높으신 분들 마이너스 30% 손실이 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첫날 던 종목들 군에서는 1차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지금 당장 추세가 바뀐다? 그러려면은 반도체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반도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밸류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섹터들 순환매 한 자리에서 이제는 나도 한 자리 갈 수 있어. 속도의 면에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 시그널을 보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가 아직 안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났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 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들. 삼성전자 진짜 8만 원대 깨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금요일날 엔비디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못 갈 수도 있다. 그래, 너는 대장 맏형이니까 하이닉스는 조금 돌파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18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불편한 음봉을 만들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는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올랐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최근 들어서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밑에 종목이 열광했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위치가 다르잖아요. 두 개를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좀 조정파를 막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의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쉬는 것이 지수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저는 삼성전자를 단타 칠 수는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장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절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3월 20일부터 사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사왔을 때 삼성전자 올리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올려놓은 것을 이거 빠졌다고 여기서 손절해서 나간다? 그럴 시장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핵심의 그 기본 베이스에는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빌미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가격 다 반납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걸 다시 팔고 내려간다? 그것을 두려워서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주말에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임원들 주 6일째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막 이런 갑론을박 있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HBM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 난 믿는다. 할 수 있다. 예전에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었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안 갔었거든요. 근데 공개한 걸 보고 나서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뭐 한 6개월인가를 전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예 밤샘으로 24시간 로테이션 근무해가지고 밤샘 근무해가지고 스마트폰 갤럭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이번에 HBM이 그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물론 임원만 6일 근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조금 늦었다 하지만 늦었지만서도 어쨌든 자기의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갈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메모리가 이제 주가 바닥은 깔아줄 것이다. 내가 외국인이라면 환율까지 감안해 봤었을 때 여기서 손절치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더 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밸류를 줘야 되는데 네. 파운드리 밸류를 주기 위해서 이제 HBM3를 밸류를 주기 위해선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AMD 수주 나왔는데 AMD 수주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AMD의 그래픽카드와 이제 수주를 바꾼 느낌이 들고 이제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 AMD 이 라인으로서의 시장의 사이클을 잡아갈 수 있느냐는 아직 시장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그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미국도 엔비디아와 TSMC가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너무 독점적 지위로 영업이익률 보세요. 이것을 누군가가 거기서 그 반도체 칩을 사간다는 뜻인데 그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거기서 그렇죠.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리니까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정부도 이런 엔비디아, TSMC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파운드리와 또 3나노와 앞으로 삼성전자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서는 죄송하지만 속도의 문제이지 저는 그 사이클을 갈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밸류는 저는 비싼 밸류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지금은 중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여기서 삼성전자 또 틀렸네, 매도다 이럴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상승분을 꾸준히 밸류에 반영시켰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국도 빅테크 또 매거나 빅테크 큰 기업들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본심입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개별 종목들은 아까 뭐 화학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종목이 반도체 종목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소형주로 확 확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쉬어서 다시 갈 법한데라는 것을 지난주에 좀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랑 하겠다. 삼성전기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기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뉴스는 캠트로닉스가 했지만 반응은 이제
뭐 필옵틱스라든가 뭐 YC캠 이런 종목들이 유리 기판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순환매 그 성장별로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유리 기판이다 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삼성전기가 앞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삼성전기도 정말 이거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겹죠. 그렇죠. 몸에서 살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MLCC라든가 좋은 기대감들은 꾸준히 있어서 도저히 팔 수는 없었고 기다리다가 속 터지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 기판으로서 조금 참 이번엔 될 겁니다. 이 말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상황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은 아비코전자였어요. 반도체에서도 이제 아비코전자가 간다라는 것은 DDR5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로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움직여야 되냐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가고 그래 삼성전자가 빠졌지만 더 빠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메모리 업종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레거시 반도체 쪽은 뭐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시장에서 반영된다면 아비코전자,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오늘 그곳에 좀 의미를 아비코전자가 메탈 파워 컨덕터라고 해서 DDR5로 전환돼서 거기에 어떤 새롭게 들어가는 그러한 소자 부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움직일 때 이제 공통된 키워드는 하나거든요. DDR5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무슨 해석을 하냐면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바닥을 치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실적 지금 사이클이 다 돌았을 때 철저하게 못 간 것이 DDR5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반도체 내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의미는 좀 한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마지막 불꽃을 냈던 것이 유리기판 조정 후 이제 다음 랠리로 달려가고 있다.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것에서는 DDR5 아비코전자가 대장이었고 심텍도 진짜 고생 많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반등에 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러한 주식들로 키 맞추기 장세에서의 그 순환매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5월 세린메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4월 하순까지는 다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정리할 틈도 없이 다 물려버려가지고 이 5월 달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들이 있을 텐데. 네. 시장을 겁먹지 마시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날 폭락이 한번 나왔었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반등을 밑거리 달고 반등을 해 주었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겁먹지 마시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2600 초반에서 그랬던 이유는 우리 증시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 종목을 제가 돌아보거든요. 근데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성전자가 18% 올라갈 동안 지수가 보합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 올라갈 동안 남은 종목들은 전자만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도 올랐단 말이죠.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이미 조정을 맞을 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져서 같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했고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없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 추가 하락이라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공포, 그러니까 패닉셀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로 지금 시장은 이제 매수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과매도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시장을 섹터별로 구분해서 보셨으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포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세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린메이라는 얘기 맞았는데 뭐 4월달 조정 다 줬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뭔 세린메이입니까? 10년물 금리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5월 조정 다 맞았는데 여기서 5월달 더 빠집니다. 매도하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4월에 조정을 주었을 때 7월까지 꾸준한 반등이 있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통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맞을 매는 실컷 맞았고 그리고 솔직히 지수가 어떻게 되든 거라는 것은 지금
전혀 의미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지수 오를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좌에 투영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어떠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것이냐 종목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장인데 오늘부로 스펙트럼이 확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장보다 지금부터 장이 돈 벌기가 훨씬 쉬운 장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4월 달에 이 장이 빠졌을 때 7월까지 썸머랠리가 네, 그렇죠. 왔었다. 네.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건가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런 날이 많았다라는 그래서 몇 해 좀 그것을 찾을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과거에 그 이후에도 좀 벼락같이 떨어졌던 장도 있었죠. 근데 그 급락은 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었던 벼락이었고 지금은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죠. FOMC 때 연준 의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확정적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얻어맞겠지만 그럴 확률은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5% 보는데 저는 1%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매우 희박하다. 그것에 대한 공포를 가질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종목의 스펙트럼을 확 넓혀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응 전략 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벌기에는 더 많은 장으로 진입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